자, 이제 54번 고대 경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 제도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자, 노급 부활이죠? 기억은 노급 부활. 자, 노급 부활은 경덕왕. 757년의 경덕왕. 자, 두 번째,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있게 주었으며 이를 영원한 법식으로, 일정한 법식으로 삼았다. 자, 노급 폐지. 신문왕, 아이고, 아니고, 노급 폐지.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정전 지급. 성덕왕. 자, 리을.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주었다.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주었다. 관료전 지급. 자, 제가 9년, 7년 쓴 거는 순서, 순서 파악하라고. 연도까지 쓰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주셔도 충분하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와야 돼요? 신문왕. 네, 리을부터, 디귿, 리을부터 오면 되죠? 리을,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똑같은 신문왕인데 노급 폐지. 자, 그 다음에 성덕왕, 경덕왕이죠. 그래서 디귿,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순서대로 4번이죠?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순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것만 좀 파악해보면 되겠네요. 자, 노급이라는 토지하고 그리고 관료전이라는 토지만 비교하면 되고, 정전이라는 건 뭐 백성에게 나눠준 토지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관료 귀족 또는 귀족 관료에게, 그리고 관료전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대상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노급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어요. 노동력 징발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그 말 알죠? 조용조. 알죠? 조용조로 나눈다면 여기는 조용조가, 그러니까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뒤에 조는 특산물 걷는 거 있죠. 공납. 자, 요 조용조가 다 들어가는데, 자, 관료전은 조세, 수취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세, 수취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용조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에서 용이 빠지는 거죠. 용이 노동력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세공납역에서 조세공납만 들어가고 여기는 조세공납역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기서는 노동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료전을 준다. 혜택 조금 있는 토지를 준다. 왕권이 세다. 하지만 노급이 부활되었다. 혜택 많은 토지가 부활된 거죠. 그러면 귀족이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 지금 54번에 나와 있는 그 제시문 4개는 단순히 그냥 단순히 토지를 주고 뭐를 뺏고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왕권과 귀족권 간의 관계, 어떤 권력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정답은 4번. 자, 우리는 55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55번. 자, 55번은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만, 왕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국호 신라 확정. 자, 국호 신라 확정은 어느 왕이에요? 지증. 자, 그리고 구조 소경 설치, 신문. 네, 신문왕. 구조 소경 설치는 신문왕. 자, 대공의 난. 대공의 난이 언제냐면 해공왕 때. 요 해공왕 때는 반란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 해공왕 때 있었던 반란으로 이런 게 있어요. 대공의 난. 그리고 이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96명의 각간 이벌찬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96 각간의 난. 자, 그리고 김지정의 난. 요런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반란 가운데 요 김지정의 난 때 왕과 왕비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죽어. 그래서 해공왕 때 요런. 자, 그러면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자,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 언제? 원성왕. 맞아요. 독서 삼품과는 원성왕.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잖아요. 가. 신문왕에서부터 해공왕.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문왕에서 해공왕 시기가 신라 중대. 신라 중대겠죠. 물론 뭐 신문왕 전에 뭐 문무왕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 가 시기는 대체적으로 신라 중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해공왕 이후는 어느 시대? 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공왕 이후는 하대. 그 사이는 중대. 자, 정확히 말하면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까지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신라 중대를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정전 지급 어느 왕? 네, 성덕왕. 성덕왕은 언제냐면 신문왕 다음 해공왕 전이잖아요.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동시전을 신설했다는 건 동시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와 동시전이 설치된 거죠. 동시전 설치. 자, 이거는 지증왕. 자, 시장이 처음 생긴 건 그럼 언제? 처음. 소지왕. 맞아요. 소지왕 때. 5세기 소지왕 때 시사라고 하는 시장이 처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시장을 확대 개편한 게 동시전. 그 자리에다가 좀 더 키운 게 동시전.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야, 인구가 늘어났어. 시장이 더 필요해. 2개 더 만들었어. 그게 서시와 남시. 효소왕 때. 기억나죠?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그리고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동시전은 지중왕. 그럼 금방 우리가 말했던 서시와 남시를 설치한 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가야, 나야. 여러분이 골라봐. 가야. 우리 금방 얘기했죠? 아까 금방 어느 왕이랬죠? 서시와 남시. 효소왕 때. 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어. 효소왕이야. 언제야? 가예요. 가. 신라 중대. 효소왕은 언제냐면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는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효소왕이라고 하는 왕이 신문왕 다음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왕의 큰아들.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효소왕은 신라 중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지중왕이었고 3번 가볼게요. 백성이 구휴를 위해서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자, 이거는 고구려 고국천왕. 자, 고구려 고국천왕은 2세기예요. 194년이니까 2세기. 한참 전이죠. 지중왕이 6세기니까. 자,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54번 문제에 왜 우리 요 순서 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요 마지막 문장에 항상 요 나오죠. 자, 청주 거로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냐면 소성왕. 소성왕도 그럼 언제냐? 신라 하대예요, 이거는. 신라 하대. 그래서 소성왕, 신라 하대. 8세기 말이에요. 8세기 말 소성왕. 그리고 요 마지막 문장,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요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국학이면 학교죠. 관청이잖아요. 관청에도 노급을 지급하였다. 요 문장의 핵심은 국학에게 뭘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학은 관청인데 그럼 관청에도 노급을 줬어? 맞아요. 관청에도 노급을 지급하였다. 그게 핵심. 자, 그래서 신라 하대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는 거 문제 1번 성덕왕. 자, 56번 갑시다.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 우리가 어느 왕, 효소왕, 신라, 중대. 자, 효소왕은 신라 중대였어요. 두 번째, 어하주, 조하주 등 고급 비단을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 왜 어하주, 조하주 이거 술 아니고 비단이라고 했죠. 이 비단을 만들어서 당에 보냈다라는 건 당에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당에 수출했어. 맞아요. 3번. 자,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 등을 파악하였다. 자, 요 문서 아시죠? 민정문서죠? 민정문서잖아요. 자, 민정문서는 어느 지역의 문서? 아까 무슨 경? 서원경. 네, 서원경 청주 지역 부근의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민정문서가 있다. 이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시대니까 아마도 신라 중대쯤일 거로 추측하니까 신라 중대일 수도 있고 하대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니까. 자, 4번 볼까요? 12법과 이양법의 발달로 농민층에서 광작이 성행했다. 자, 12법 고려시대. 12법이라고 하는 건 거름 만들어서 막 주고 하는 거잖아요. 12법은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없어요. 언제부터 등장? 고려부터 등장. 자, 그다음에 이양법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건 언제? 이거는 고려 말. 자, 그다음에 광작이 성행한 건 언제? 이건 조선 후기.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다 틀려? 네, 다 틀려. 정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7번. 자,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번 대사. 자, 1번. 첫 번째 봅시다. 이 앤니는 대사에 어진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부족한 이 사람을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산원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경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출처에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쓴 사람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앤린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죠. 자, 일본 승려인 앤린은 대사, 즉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로 가고, 그리고 당나라에서도 적산원이라고 해서 이게 법화원이에요. 적산 법화원. 이 법화원에 머물게 되죠. 요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제 장보고 한번 봅시다. 장보고는 일단 신라 하대 사람이고요. 당에서 무령군 소장이었어요. 무령군 소장이라는 건 뭐 그냥 군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군인이었는데 당나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제 해적한테 끌려가서 노비로 팔리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자,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에게 건의하게 되죠. 그래서 흥덕왕에게 건의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죠. 자, 청해진이라고 하는 건 해상 기지니까 여기를 통해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해적을 소탕, 그리고 무역권을 장악. 자, 그래서 해역사, 견당 매물사라고 하는 이게 무역사절단이에요. 무역사절단을 당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당에 파견을 한 거죠. 무역사절단을 파견. 그러니까 내가 세력을 키워서 이런 사람들을 막 파견해가지고 무역권을 장악할 정도면 얼마나 세력이 컸을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무역을 장악하기도 했다. 서해안, 남해안 일대 무역을 장악했었는데, 자,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김우징, 신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즉위에 도움을 주게 되고, 자, 즉위를 시킬 때 알죠? 네 딸 왕비 만들어줄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지만 신무왕은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 이제 그의 아들이 즉위했을 때가 문성왕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장보고의 난. 결국에는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면서 청해진 폐지, 장보고 살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된 게 바로 장보고.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이에요. 장궁복. 그래서 궁복이라고도 나오고, 여기처럼 이 사람의 직책이 대사니까 대사라고도
언급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보고. 자, 그러면 장보고에 대해서 다 했어? 자, 이제 제시문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요걸 빼먹었네? 아, 또 하나 빼먹었네. 법화원 설치. 산둥반도 등주 지방의 법화원 적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적산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뭐라 그래야 돼? 건립? 이건 절이에요, 전.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랑 워낙 교류를 많이 하니까 당나라, 양쯔강 하류나 뭐 화이어강 일대, 고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절, 관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신라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신라, 방, 촌. 그다음에 신라인들의 관청, 신라, 소. 신라인들의 절, 이런 절, 신라원이라고 하고 요 신라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이 법화원이죠. 그래서 법화원 설치. 자, 그럼 1번.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네, 맞아요.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맞아요. 회역사, 견당, 매물사 등의 교역사절단을 파견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자, 4번은 누구예요? 김원창. 김원창의 난. 자,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죠? 헌덕왕 때. 그래서 김원창의 난이고, 자,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김경신한테 밀려서 왕이 못 됐어요. 짜증, 완전 짜증. 왜냐면 아버지가 왕 되면 나도 왕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나라 이름은 장안. 그리고 연호는 경운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럼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김원창이 뭐라고 했죠? 웅천주 도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가 반란을 일으켰지? 그럼 어디서? 웅천주가 어디? 이게 공주예요. 웅진. 공주. 그래서 자, 김원창이가 반란 일으킨 지역이 어디야? 공주. 그럼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을 대신해서 왕이 된 김경신은 누구냐? 이게 원성왕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원성왕한테 밀려서 왕이 못 됐어. 그래서 반란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지 3년 뒤에 아들이 다시 한번 반란 일으키죠. 그게 바로 김범문의 난. 김범문의 난. 김범문이 이제 숨어 지내다가, 원래는 이제 반란 일어나면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숨어 지내다가 경기도에서 반란 일으키죠. 역시 헌덕왕 때. 그래서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 이런 반란이 신라하대 지방 반란 중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대표적인 반란이다.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4번. 자, 맨 마지막에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 일으켰다. 아, 웅주가 그럼 어딘 거야? 공주인 거지. 웅천주, 웅주, 공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는 58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장보고는 신라 하대사람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란 기억해야 돼요.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장보고의 난. 요 전부 다 신라 하대에 있었던 왕위 계승과 관련된 반란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58번 볼게요. 자, 기억. 두 기억과 니은의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봅시다.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자, 기억.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친 사람 누구? 설총. 설총이 화왕계. 자, 화왕계라고 하는 게 꽃을 의인한 거죠. 그래서 꽃이 모란인데 모란한테 너는 할미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장미꽃을 취할 것이냐. 장미꽃이 이쁘니까 나 흔들리는데 그랬더니 이런 썩을, 그러면서 이제 혼내준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문왕한테 바쳤다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시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설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니은은 진성 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바쳤다. 자, 시무 10여 조를 올린 사람은 누구? 최치원. 그래서 둘 다 육두품. 둘 다 육두품. 육두품이죠.
자, 그러면 육두품의 특징을 골라라 라는 거잖아요. 자, 육두품은 다른 말로 등난이라고도 하죠.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총 8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8등급 중에 3등급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진골한테 항상 밀리지. 자, 그러면 일단 육두품 봅시다. 첫 번째. 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육관 등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 자, 육관 등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해요. 그래서 대하찬, 오관 등이 대하찬이거든요. 그래서 대하찬부터는 못해. 대하찬, 뭐 잡찬, 파진찬, 뭐 등등등은 안 돼. 그래서 육관 등까지만 승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집사부 시중은 안 돼. 시랑은 돼. 시중이 진골이에요. 시중이 수상이잖아요. 그건 안 돼. 그런데 시랑은 괜찮아. 시랑은 차관쯤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집사부 시랑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장관 안 되는 거 알죠? 중앙장관, 지방장관, 집사부 시중 다 안 돼요. 다 진골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주로 학문과 종교에 매진해요. 그리고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가죠. 자, 이렇게 당나라로 유학 간 사람을 수기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기학생들이 다 육두품이다. 당나라 유학생을 수기학생이라고 하는데 수기학생의 대부분이 다 육두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에는 자,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왕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계 진출이 활발해요. 정계 진출이 활발하죠. 자, 그런데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진골한테 밀리지.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자,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했다가 까이니까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고 반신라적 성향을 띠다가 받아주는 호족한테 가죠. 그래서 호족과 결탁. 호족과 결탁. 자, 이게 이제 신라 육두품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육두품들 여기 나와 있는 설총, 최치원 말고 우리 알고 있는 육두품들 한번 써볼게요. 설총, 최치원 말고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원효도 있고 강수도 있고 김은경도 있고 그 다음에 최승우, 네, 최승우도 있고 최언위도 있고 특히 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삼최라고 하죠. 신라 말기 똑똑한 3명? 네, 그래서 삼최. 그리고 이 삼최의 공통점은 빈공과 합격. 네, 다 빈공과 합격했다는 거. 빈공과라고 해서 이렇게 당에 유학하고 나서 당나라에서 보는 공무원 시험, 네, 그 빈공과에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육두품.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자, 1번.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누구예요? 성골도 왕되고 진골도 왕되고. 성골, 진골. 자, 그 다음에 자색 공복을 착용한다. 자색 공복을 착용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진골만. 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육관등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육관등 이상이 자색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은 진골만 입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당연히 진골이죠. 자, 중앙관청의 최고 관리인 시중 또는 뭐뭐령이라고 해요. 령은 다 진골. 그 다음에 왜 구주 오소경의 장관도 다 진골인데 여러분 구주의 장관은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이라고 해요. 다 진골밖에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다 진골만 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3번 관등 승진에서 중의제의 적용을 받았다. 중의제? 자, 그러면 중의제 봅시다. 중의제라고 해서 관등 승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두품 이하 등급에서 일종의 특진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사중아찬, 구중대남아, 칠중남아 이런 식의 여기 좀 뒤집었었네 제가. 자, 아찬이 6관등이에요. 대남아가 10관등, 남아가 9관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찬 안에 아찬, 중하찬, 삼중하찬, 사중하찬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승진을 해. 내 아찬에서 막 중하찬으로 올라갔어. 나 승진했지. 근데 아찬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불만이 너무 심하니까 내 승진 시켜줄게.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쪼갠 거죠. 등급 안에서. 그래서 남아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7등급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대남아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6등품 이하가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6등품 이하는 중위제라고 하는 거에 적용을 받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중위제라고 하는 게 골품제의 또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위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중위제 한번 알아두세요. 중위제 체크. 자, 그 다음에 59번 볼까요? 자, 보기에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기억을 따진다. 진실로 족속이 아니면 비록 재주와 큰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 보기 드문 지략을 떨쳐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 천자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실제로 이 사람이 중간에 사라지죠. 당으로 가요. 자, 기억은 누구냐면 여기서 골품제고 일단 여기서는 골품을 따진다라고 했으니까 골품제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 누구냐? 설계도. 설계도는 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죠. 그냥 이 사람 6등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불만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했다가 진짜 갔어. 당으로 갔어. 그래서 당에서 실제로 높은 벼슬을 하게 돼요. 이제 뭐 그런 인물이 설계도. 그래서 6등품. 여기서는 그냥 6등품이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골품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품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여러분 골품제는 언제 정비가 되죠? 우리가 골품제 정비 배웠어? 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는 법흥왕이지. 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 상대등 설치 뭐 다 했잖아요. 율령반포, 공복제정, 불교 수용 다 하잖아. 법흥왕이 웬만한 건 다 했지. 그래서 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도. 자, 두 번째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국학은 신문왕 때 만들어진 학교고 골품제는 신분제도고 아무 상관이 없죠. 네, 틀렸고 틀렸고. 자, 세 번째 진골은 대하찬 이상의 고일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 대하찬이 5관등이에요. 그러면 진골은 5관등부터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골이면 5관등 이상 승진이 가능한 거지 이 사람한테 무조건 5관등 이상의 벼슬을 주는 건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뭐 17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5관등부터 대하찬이 5관등이에요. 5관등부터 이벌찬 1까지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관등 이상만 받는 건 아니다. 알겠죠?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죠? 4번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하였다. 네, 당연히 그렇죠. 승진의 제약이 있죠? 자, 승진의 제약이 있어요. 6등품은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죠? 이것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6등품은 어디까지? 6관등 아찬. 자, 그 다음에 5등품은 어디까지? 자, 일단 몇 관등? 10관등 대남아. 자, 그 다음에 4등품은 어디까지? 12관등 대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몇 관등이라고 숫자만 알아두지 마시고 알겠죠? 요 명칭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이거 바꿨으면 또 엄청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이런 별거 아닌 데서 틀리면 기분이 더럽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6관등 아찬, 10관등 대남아, 12관등 대사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당연히 4번. 4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0번 가봅시다. 60번. 자,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수도 금성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만 행하면 복업이 오래갈 것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성을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명 다. 두 명 다 알아야 되죠? 왕은 누구고 그는 누구지?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는 일단 누구예요? 의상. 그쵸? 그리고 의상한테 문의했던 왕은 누구예요? 이게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상만 알면 안 되고 왕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요 제시문에서 지금 밑줄이 그여서 그렇지 밑줄이 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까지. 자, 그러면 문무왕의 업적은 가장 대표적으로 통일 완성. 네, 통일 완성.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의상으로 갈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의상의 몇 가지 업적을 한번, 왜 의상과 원효는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불교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게 통일신라인지 고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불교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의상 볼게요. 첫 번째. 자, 의상은 유학 갔다 오죠? 당연히 유학 갔다 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아, 지엄선사 밑에서 배웠구나. 의상이네. 자, 그리고 갔다 와서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되죠.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게 되고 자, 그리고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걸 작성하게 되죠. 화엄 일승 법계도. 자, 그리고 이 화엄 일승 법계도에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일즉다 다즉일.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왕은 백성에게, 백성은 왕에게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왕권, 즉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전제 왕권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의상은 진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권과 결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을 정립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많은 절과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부석사, 영주 부석사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부석사를 건립하게 돼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미타 신앙도 중시하고, 아미타 신앙은 원효의 그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자, 그리고 관음 신앙도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중시했다. 특히 관음 신앙이 들어가면 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타 신앙만 나오면 원효, 둘 다 또는 관음 신앙 나오면 의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의상의 업적? 네,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제시문. 자, 1번 봅시다. 왕이 1번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자,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을 주장한 건 원효죠, 원효. 네, 원효도 조금 이따 정리해 봅시다. 자, 2번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이거죠. 네, 2번 정답.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자, 유식불교 나오면 네, 원칙. 맞아요, 원칙. 유식불교, 유식학 나오면 원칙. 자, 4번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자, 선종하면 도의, 도의. 선종불교는 도의라는 승려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도의. 자, 그래서 도의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또 우리가 또 일생의 라이벌이 원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문제에는 원효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제시문만 나와요. 하지만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네. 자, 원효. 자, 봅시다. 원효는 일단 원효 유학 안 갔죠. 네, 깨달음을 얻어버려가지고 유학을 안 갔고 자, 원효는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해요.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는 건 여러 책들을 섭렵해서 한번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원효는 무해사상을 강조하기도 하죠.
무해라는 건 자유예요, 자유. 네, 자유로워졌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떤 계율을 깨버리고 또 아들을 낳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무해 사상 소성거사라고 부르며 무해가를 막 읊조리며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 불교를 전파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기도 하죠. 이게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을 다른 말로 정토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거죠.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너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아미타 신앙 불교의 대중화라고 볼 수 있고, 자, 불교의 종파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심사상을 주장하면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는데, 화쟁사상이 뭐 융화, 조화, 그 다음에 회통, 뭐 원융회통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예요. 이거. 융화, 조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의상의 화엄사상도 마찬가지긴 해요. 조화를 이룬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자, 그 다음에 저서까지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불교의 이해기준을 확립하면서 논문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화쟁사상을 설명을 쉽게, 그래서 10문, 10개의 문장으로 화쟁사상을 설명했다. 신문화쟁론, 그 다음에 화엄경소까지. 그래서 이런 저서들이 있어요.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화엄경소, 이런 것들이 특징. 아, 그 다음에 원효는 육두품이에요. 그리고 원효가 왜 결혼해서 아들 낳죠? 아들이 설총. 그럼 와이프는 무열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무열왕이 어쩌고 저쩌고 승려가 나온다. 그러면 원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상은 아까 누구한테 조언했죠? 문무왕. 그래서 문무왕이 언급되면 아, 이건 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둘은 연배가 비슷해요. 연배가 비슷한, 거의 나이가 비슷하긴 하지만 주로 무열왕의 딸이 어쩌고저쩌고 무열왕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원효인 경우가 많고 원효이고, 그 다음에 문무왕한테 뭐 조언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의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나눠본 거죠. 자, 그리고 아들이 설총이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는 61번으로 가볼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오개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거, 사군이충.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 사친이효. 셋째는 신으로서 벗을 사귀는 것, 교우이신. 넷째는 싸움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임전무퇴. 다섯째는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 살생유택. 자, 그대들은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자, 이거 세속오개죠? 그러면은 세속오개를 이렇게 계율을 내려준 승려가 누구냐? 원광. 그래서 원광법사의 세속오개가 있고요. 자, 이 원광법사 하면 하나 더 있죠. 걸사표. 자, 진평왕 때 수나라에게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라고 군사를 청하는 글을 보냈고, 실제로 수나라가 그래? 그러면서 고구려 쳐들어갔어요. 그게 수양제였어요. 그래서 수양제 살수대첩 기억나죠? 그게 요거랑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원효. 화엄사상을 연구하여 화엄일승 법계도를 작성하였다. 의상. 왕에게 수나라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요게 걸사표. 자, 정답은 3번. 인도를 여행하여 왕호 천주국전을 썼다. 해초. 그쵸, 해초.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2번 볼까요? 승려들에 관한 내용이라서. 자, 62번 봅시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국왕에게 황룡사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그가 구층탑의 건립을 건의한 데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호국 정신이 담겨 있었다. 요거 아시죠? 신인,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네 나라 걱정 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혀. 그래서 황룡사의 구층탑을 쌓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당장 공부 때려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하죠. 자, 여기에 지금 그는 당연히 자장일 것이고, 자, 그럼 국왕은 누구예요? 선덕여왕.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를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국왕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룡사 9층탑을 쌓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장률사에 대해서 골라라. 자, 1번.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를 지었다. 원광. 자, 두 번째.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자, 일단 대국통이라는 건 왜 승려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런 벼슬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걸 했다는 거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쵸? 그럴 수 있죠.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근데 계율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보고 설명할게요. 3번. 통일 이후의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 사상을 강조하였다. 의상. 자, 그 다음에 4번. 일심 사상을 주장하면서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원효죠. 자, 그러면은 자장이 계율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자,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죠. 불교에. 교종 선종. 그 중에 오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자, 교종의 종파는 오교. 오교가 화엄종. 자, 이제 여러분 아는 거 찾아보세요.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열반종이야.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느 승려가 개창했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화엄종은 누구?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아까 누구였죠? 의상. 법상종은 진표. 법성종, 아까 이거 빼먹었네? 법성종은 원효. 계율종이 자장. 열반종이 고구려 사람이었던 보덕. 자, 그러면 아까 계율을 지키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게 계율종을 개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장이구나. 요거죠. 그래서 오교 중에서 계율종이 자장.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거죠. 법상종, 법성종.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원효가 법성종이야. 법상종 아니고 법성종.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6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자,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자,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종파는 뭐다? 선종이죠. 선종. 그래서 선종. 자, 그러면 교종과 선종을 한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군요. 자, 시기, 유행했던 시기. 신라 중대, 신라 하대. 그 다음에 지지 세력. 지지 세력. 교종은 귀족이거나 왕실이거나, 선종은 호족이거나 백성이거나. 그 다음에 뭐 사상, 성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종은 교리와 경전을 연구. 그 다음에 선종은 참선과 수행을 강조. 그래서 개인적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게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혼자 수행하고 참선하고. 자, 그 다음에 종파. 오교. 우리 금방 살펴봤던 오교. 그 다음에 여기는 구산. 자, 구산. 그래서 구산은 9개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가지산파 기억나요? 앞에 나왔던? 가지산파 누구라고 했죠? 도의. 그냥 선종 나오면 대체적으로 도의 정도만 물어봐요.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물어봐. 그냥 도의 나오면 선종이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영양. 자, 영양은 조형 예술의 발달.
자, 조형예술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탑이나 절이나 뭐 불상이나 이런 건데 귀족과 왕실은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탑, 절, 불상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개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나 부자니까 내 신앙심도 자랑 좀 하고. 그런데 선종은 개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굳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자랑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걸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신앙심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조형예술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는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 그게 뭐냐면 승탑이에요. 훌륭한 승려들이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니까 그 승려의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승탑이에요. 그래서 승탑은 유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승탑 유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교 구산 도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라 중대냐 하대냐 언제 유행했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선종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유행했다? 승탑이 유행했는데 요 제시문 중에 승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지만 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승탑은 딱 하나만 중요하다. 그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그래서 일단 승탑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 책에는 선사탑이라고만 써있긴 한데 다른 거는 우리가 얘기한 적 없어. 무조건 신라시대에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지. 요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럼 1번 성덕대왕 신종.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었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경덕왕에서부터 태공왕까지.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과 손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정답. 3번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고요. 충무광 때 완성. 자, 그 다음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상은 삼국 공통으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자, 그럼 삼국 공통이면 통일 전, 통일 후, 통일 전이겠지. 그래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다 있겠지. 그래서 주로 통일 전에 만들어졌던 게 금동미륵보살 방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64번까지 정리하려고 지금 좀 빨리 얘기했는데 자, 당나라로 가던 중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죠.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고 해서 훗날 화쟁국사로 추앙을 받았죠.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라고 추앙을 받게 돼요. 화쟁이니까 화쟁사상이니까 원효겠지. 자, 그럼 원효의 저서는 이 중에 2번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소. 자, 1번 해동고승전. 자, 제가 이제 제시문만. 해동고승전은 고려 무신집권기 때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승려들의 전기문. 3번 왕호천축국전은 해초. 그 다음에 4번에 화엄일승법궤도는 의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원효는 저서를 알아둬야 돼요. 아까 우리 저서 4권 정리했었죠. 원효는 저서를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니까. 자, 65, 66은 이따 풀어야 되겠죠? 네, 점심 먹고 와서 풉시다.